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아직까지 조회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조회수에 연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쭉 보니까, 주식 이야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식보다는 환율 전망을 많이 보시네요. 환율 전망의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율 전망도 약간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많은 환율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전반적으로 세계 외환 시장에서 외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역시 달러 인덱스를부터 먼저 봐야 될 텐데,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정말 한심하죠, 그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락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과거에, 그죠? 올 3월 20일 날이었군요.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안전통화 회기 심리로 인해가지고 달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102.99까지 갔습니다만은 102.99 이후에 하락세로 바뀌더니 다소간 횡보하더니 일목균형표 구름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 소위 100을 무너뜨리고 99선마저 무너뜨린 이후에는 그야말로 급전직하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계속적인 급락세가 나타나는 꼴을 봐서 지금이 5번 파동이라보다는 아무래도 3번 파동일 공산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하락세가 더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거다. 지난번 환율 전망에도 말씀드리긴 하였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이때까지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브레튼 우드 협정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상당히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로가, 그죠? 유로 한 25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의 위치가, 지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구나, 최근 들어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능력을이랄까를 볼 때, 유로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근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그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긴 하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코로나에, 물론 감염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다지 신규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반면에 미국은, 일각에서는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미국은 아예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요. 예컨대 백악관의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트럼프는 오로지 자기 재선에만 관심이 팔렸는지 계속적으로 학교 문을 열어라, 경제를 재건해야 된다, 근로자들은 일하러 나와라, 그죠? 계속 경제를 어떻게 좀 더 하려고 하다 보니 감염자가 점점 2차 감염, 소위 제2 파동이 오히려 1차 감염에 비해 가지고 더욱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 소위 코로나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보더라도 유럽이 미국보다는 낫지 않냐. 예컨대 유럽은요, 25개 나라가 모인 것이 유로화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20몇 국이 모여가지고 최근에 4조 유로 이상의 응급 지원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코로나에 피해가 많은 이탈리아 같은 것을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유로가 옛날에 1950년대, 1957년 로마 조약에서 맺었던 The United States of Europe에 대한 정신을 발효하는 것으로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유로화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달러화는 기축통화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위치가 흔들리면서 상당히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추락할 공산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는 아직도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 그렇다면 알겠는데 다음 주에 당장 우리는 큰 흐름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좀 일봉 말고 월봉, 시간봉으로, 근데 이 분봉입니다만은 10분짜리 보이십니까? 10분짜리 분봉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뭐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금요일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입니다만은 5시 이후부터 야금야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더니 드디어 구름대를 상향으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과거에 옛날로 돌아가 본다면, 예컨대 구름대를 넘어선 다음에, 10분 봉입니다만은, 구름대를 넘어선 다음에 상당히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를 올라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쭉 밀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다음 주, 예컨대 하다못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유로화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럽장을 포함해가지고, 다시 조금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달러 인덱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근데 아까 일봉을 보더라도요. 일봉을 다시 본다면, 92.516까지 밀리면서 일봉으로 데일리 차트에서 이 아래쪽으로 꼬리가 달린 모습이 보이죠. 보십니까? 그렇죠. 아래쪽으로 낮게. 근데 인덱스가 밑으로 내려가면 꼬리가 달려가지고 매수세가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꼬리가 달려있고 하락세가 나타나고 꼬리가 달리는 거 봐서 아까 그 분봉을 보더라도 봐서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된다면 유로부터 먼저 예컨대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달러 인덱스와 마찬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나타냈던 3월 20일 날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3월 19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296까지 올라가는 장중에 그죠? 1296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후에 하락세가 쭉쭉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구름 밑으로 일목균형표 구름 밑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전혀 반등의 여지조차 찾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그죠?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은. 자, 문제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봐서 다음 주 어떻게 될 거냐. 인덱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어떻게 될 거냐. 계절적으로 본다면요. 오늘이 7월 31일이죠. 시기적으로 봐서. 월말입니다. 그죠? 월말에는, 기업에 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개 월말에 소위 여러 가지 정사나 자금도 있고 자금 사정 때문에 이때까지 밀려나왔던 수출 대금을 환수하기 위한 회사에 위한 내고가 몰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월말만 되면은 내고가 몰리면서 달러대 원화 수요 외환시장에서 달러 내고가 몰리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밀리는 환율이 아래쪽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가 우리가 7월 말인데, 그죠? 6월 말에도 경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죠? 근데 4월 말의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개 월말이 되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경우도 오늘 7월 31일인데 오늘 역시 장중에 1186원 60점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월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셔서 오늘은 월말이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끝났고 이제까지 밀려두었던 더구나 오늘 월말까지 금요일까지 내고를 못하면은 다음 주 8월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말을 맞이하여서 소위 내고 공급이 달러 공급이 외환시장에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환율이 밀렸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동일이 다음 월초에는, 그죠? 월초에는 약간의 반등이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달러 인덱스도 구름 위로, 10분 봉입니다만, 구름 위로 싹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화살표가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돌아선 이런 모습이 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당장은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 공산이 높아 보이죠. 10분 봉을 볼까요? 분봉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달러 인덱스가 마찬가지로 쭉쭉쭉 빠지다가 구름 위로 보이십니까? 구름 위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금요일 오늘 우리는 장은 끝났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약간의 반등을 예상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화살표가 1200원까지 화살표가 갔는데요. 1200원까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갈까요? 뭐 글쎄요, 뭐 두고 가야 되겠죠. 근데 120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 근본적으로 상승세냐 하락세냐를 가늠하는 게 저는 일목균형표 구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구름을 넘어서야 구름 위로 넘어서야만이 그죠? 야, 이제 추세가 바뀌었구나. 하락세에서 그죠? 상승세로 바뀌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 기준 얼마가 돼야 되느냐니까 요 구름대의 상단 얼마로 나옵니까? 1216원으로 나오죠. 그죠? 1216원. 1216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여전히 추세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추세는 하락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쉽게 말해서 다음 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떻게 할까요? 아, 주 초반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갈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오늘 1191원이 마감가였습니다만은 좀 반등하면서 글쎄요, 1200원까지 계속적으로 1200원이라는 게 나름대로 심리적 지지 저항을 받고 있다 보니까 1200원을 트라이하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1200원 넘어서면 추세가 바뀝니까? 아니요. 얼마 돼야 됩니까? 1216원 이상으로 올라서야만이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16원 넘어서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이제까지 이어왔던 하락세가 나타날 걸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통화를 볼게요. 자, 이거는 유로입니다. 유로. 10분부터 먼저 나왔는데 1번부터 먼저 보죠. 1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환율, 유로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제가 그려놓았던 화살표인데,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유로화 상승 추세긴 한데, 소위 이격이 너무나 구름대와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좀 밀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죠. 근데 스토캐스틱 거의 이제 맞닿아가는 모습이고요. 아까 달러 인덱스도 올라서는 모습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달러보다는 달러가 왜 떨어지느냐?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별로 좋지 못하다. 따라서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로가 강세인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에 유로가 예컨대 1.06이었던 것이 현재 1.19까지 너무나 많이 올라갔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가더라도 가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죠. 더구나 여기 차트를 잘 보시면 크게 볼까요? 크게 확대해 보면은 위쪽에 길다란 수렴, 그죠? 1.1909까지 장중에 고점을 보이는데 현재 길다란 수렴이 나타나고 있죠. 이 수렴이 나타났던 이야기는 이 수준에서 그래서 강력한 뭡니까?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저항이 나타나고 매도세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대충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역시 아래쪽으로 밀릴 공산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봉을 본다면, 그렇죠. 아까 달러 인덱스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쭉 이어지다가 보다시피 구름 아래로 내려섰죠. 달러가 약세면 유로는 강세고 달러가 반등하면은, 그죠? 달러가 반등하면은 유로는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구름 위로 한때 잘 가던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보통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일, 7일, 8일, 아이군요. 이거 시간으로 반복 이야기했군요. 최소한 하루 반 이상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거 위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화요일 정도까지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지 않겠나.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두고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분봉, 10분봉 말고 시간, 1시간짜리 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상승세인데, 이 구름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 한 구름의 상단인 1.17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아도 조정이 예상될 수 있겠죠. 여기 스토캐스틱 매도 신호가 나타나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달러 대 엔화 환율입니다. 달러 대 엔화 환율. 달러 대 엔화 환율도 역시 하락세이긴 한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하락세라고 제가 이미 그려놨습니다만은 역시 스토캐스틱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가 나타나고 페일리가 나타난 다음에 하락세이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대 엔화 환율에도 역시 그렇죠. 구름을
하락 추세선을 무너뜨리고 구름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일단은 다음 주 초반에는 역시 반등을 예상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로입니다. 이게 파운드네요. 파운드 근본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세,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죠. 이게 미리 다 지우고 해야 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려놨던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상승세가 뭐 기록이 남는 거죠. 인데 분봉을 보면은 유로나 다른 통화들은 다 구름을 밑으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만은 파운드는 간당간당하게 구름을 무너뜨렸다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이 유로나 달러 인덱스나 달러 엔이나 다 이때까지 상승 흐름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근데 파운드도 강세 흐름과는 유로도 강세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파운드만 독야 정성하여 유로는 약세인데 파운드는 강세가 될 가능성은 낮죠. 결국은 파운드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공사는 현재로 봐서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어떻게 될 거냐. 달러 대 원화 환율하고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하고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되게 같이 움직이는지라 위안화는 어떻게 되느냐. 큰 흐름으로 봐서는 위안화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위안화가 강세, 달러 위안화는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여기 스토캐스틱에서 다시 매도 신호가 또 나타나 보이니까 위안화는 좀 더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나요? 예컨대 분봉으로 볼까요? 10분봉입니다만은 다른 통화들은 아까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구름 위로 올라섰고 달러 대 엔화 환율도 구름 위로 올라섰습니다만은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의 경우에는 구름 위로 올라설 듯 하다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뜻 하다가 오히려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꼴을 봐서 위안화는 좀 더 강세가 될 걸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화 대 위안화의 재정 환율은 좀 더 위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화 대 엔화 환율,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되나?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최근 들어서 위쪽으로는 1160원, 그죠? 아래쪽으로는 한 1050원, 1150원, 1150원, 1160원의 좁은 범위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1120원이군요.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굳이 본다면 1100원이고, 한 1110원, 그죠? 1110원에서 위쪽으로 본다면 1160원, 6자를 절묘하게 60원, 그죠? 이쪽으로 1160원, 아래쪽에 1110원, 위로 1160원의 좁은 범위 안에서 4월달, 5월달, 6월달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목균형표 구름 위로 고개를 싹 냈으니까 보이죠?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다시 말해서 1160원 쪽으로 올라갈 공사는 높아 보인다. 스토캐스틱에서도 여기 뭡니까? 여기가 매수 신호죠. 그죠? 여기가 다시 매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올라갈 거다. 현재로 봐서는 올라갈 공사율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위쪽의 공사율이 높은데 그건 롱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숏텀으로 당장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갈락 말락하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살짝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무래도 대략 한 1130원 정도까지 살짝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예상이 됩니다. 자, 큰 흐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달러 인덱스 분봉으로 봐서 다음 주에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 상승이 예상됩니다. 큰 흐름은 하락세입니다는 반등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하락세이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반등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주말이다 보니까 내고 물량이 몰렸고 다음 주에는 초반에 결제 수요가 있으면서 올라갈 거다. 더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그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열심히 사다가 오후 들어서 매도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난 돈을 갖다가 달러로 바꿔 나갈 테니까 다음 주에는 외국인들의 달러 매수 수요가 나타나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봐서 환율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그 외에도
국제금융을 보는 인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꽤 있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